지난 금요일 한 장의 영상 뉴스가 큰 화제였습니다. 돌고래가요, 1시간의 진동 끝에 새끼를 낳는 장면이었는데, 울산에 있는 고래 생태 체험관이라는 전시관에 사는 돌고래였습니다. 돌고래 그 수족관 번식이란 게 워낙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카메라에 담기까지 했으니까 울산에 큰 경사가 났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런데요, 이 새끼가 어제 새벽, 그러니까 불과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아니 갓 태어난 동물 새끼가 숨질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동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출산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미돌고래 이름이 장꽃분이죠? 네네. 예, 꽃분이는 돌고래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였습니까? 네, 우리나라 수족관에서 전시되는 대부분 돌고래들이랑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입된 큰 돌고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돌고래. 예. 2009년에 수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새끼는 인공교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 따르면 계획에 의한 번식이 아니었고 임신 사실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 임신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럼 그 수족관 안에 암수가 한 쌍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네네. 예. 근데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이렇게 자연 번식하는 일이 아주 흔치 않은 일이라고요. 수족관 내에서의 번식은 그리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설사 인공이건 자연 번식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예. 일어난다 하더라도 새끼 폐사율이 워낙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도 보통 경사가 아니다. 떠들썩한 뉴스였는데 단 사흘 만에 이 돌고래 새끼는 폐사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뭔가요? 새끼는 호흡 곤란 증사를 보이다가 폐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급성 폐렴 진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성 폐렴. 예. 어미 상태는 어때요? 꽃분이 상태는? 어미는 가라앉는 새끼를 물 위로 띄우려는 행동 같은 걸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예. 사실 돌고래도 지능이 있으니까. 예. 자, 아까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인데 동물단체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실 인공 번식을 시도하는 수족관 돌고래 중에서 성공률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번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죽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다른 예상동물이랑 마찬가지로 어미는 무리 안에서 다른 동물들이 출산하고 포육하는 과정을 보면서 모방하면서 배우는데 수족관에서는 그 생태적 습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제약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는 적정한 방법으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방법을 터득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어미가 젖도 주고 뭔가 돌봐야 되는데. 그럼요. 그리고 또한 수족관이라는 시설 자체가 극도로 제한된 공간이라던가 수질이라든가 그런 게 서식지랑은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미건 새끼건 간에 면역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니 본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그것을 이렇게 혀로 송아지 같은 경우 혀로 핥아준다든지 이런 게 다 본능 아닙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본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개체랑 소통하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 생태적 특성이 완전히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것도 우리가 새끼를 낳는 것만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체험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각별한 주의를 쏟았다. 수컷 돌고래 분리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뭔가 방해가 될까 봐 또 어미의 먹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세심한 주의 기울였고 돌고래 태어난 아기 돌고래 태어난 이후에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의료진도 붙였고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수족관 측에선? 수족관 측에서는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라도 저는 관리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족관이나 동물원 같이 그런 전시시설에 있는 야생동물의 번식은 보통은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계획 임신을 해야 되나요? 동물원, 수족관 이런 데서는? 그럼요. 왜냐하면 시설의 면적이라는 건 이미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동물의 수만 늘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동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고 복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번식한다고 해서. 그럼요.
그러고 어쨌든 인공번식 시에 생존율이 낮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고 이거는 뭐 울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 시설에서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이 시설은 개장한 지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 야생에서 잡아온 돌고래 2마리가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한 돌고래는 뭐 체험관 화단에 사체를 묻고 은폐를 했다가 감사해서 적발돼서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동물이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살다가 숨지면 다 신고를 해야 되나 보죠? 그럼요. 그래요. 신고를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멸종위기 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예 계획적으로 임신을 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아기 돌고래를 낳게 하는 행위 자체도 이게 경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로서는 재앙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근데 자연 번식하는 걸 어떻게 일부러 막아요?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뭐 개체를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임신이 안 되도록 뭐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태어나면 죽는 것도 확실하고 또 태어난 다음에도 그러면 그 계속 임신이 될 때마다 새끼를 낳으면 그럼 그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개체들은 그만큼 되게 사용 면적도 더 조그매지고 그만큼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동물 관리가 잘 되기로 유명한 동물원들 많은데요. 글쎄 해외라고 해서 그 수족관 내 번식률이나 생존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인공 번식한 돌고래 생존율이 낮다 이런 연구도 보통 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뭐 수족관에서 태어난 개체건 야생에서 포획한 개체건 수족관 자체가 그렇게 돌고래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번 일 보면서요. 우리가 참 그 동물원의 동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물원에서 새끼 낳다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는 좋아하고 경사라고 뉴스하고 이랬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또 사람들은 그런 뭐 늙고 병들고 오래 사는 동물보다는 갓 태어나서 그런 예쁘고 그런 새끼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기가 이쁜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지점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나오신 김에요. 지금 시간 별로 없지만 저기 그 돌고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서울대공원에서 공연하다가 쇼하다가 바다로 풀어준 제돌이요. 돌고래 제돌이. 이 아이는 잘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제 연구팀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제돌이뿐만 아니라 같이 그 바다로 돌아간 춘삼이 3팔이 다 무리한 조우를 해서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돌고래들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자연 속에 살아야 그게 맞는 건데 수족관의 돌고래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이영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였습니다.